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침묵을 대하는 방식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멈추고 문자도 끊고 완전히 연락을 끊었을 때 그 사람의 머릿속과 당신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결국 이기게 됩니다. 밀당을 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파악하려고 애쓰는 동안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침묵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같았던 적이 없어요. 같다고 착각하면 영영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연락을 기대하며 기다림 속에 갇혀버리게 될 뿐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가만히 앉아본 적 있으시죠?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이 무거운 정적을 깨고 싶어서 뭐라도 좋으니 그저 타자를 치고 싶어 안달이 난 채로요. 먼저 연락하지 않을 만큼 난 강하다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가만히 지켜보겠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합니다. 하지만 1시간이 마치 3일처럼 길게 느껴집니다. 알림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지만 확인해보면 그저 물건을 팔려는 쓸데없는 앱 알림일 뿐이죠. 내 마지막 메시지를 읽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접속 시간이 언제인지도 확인합니다. 더 이상 만나는 사이도 아닌데 이 침묵은 그동안 했던 그 어떤 싸움보다도 더 크게 귓가를 때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상한 중간 지점에 머물러 있어요. 함께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헤어진 것도 아닌 상태 말이에요. 둘 다 그저 이 침묵 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지는 것처럼 느껴지죠. 정적을 먼저 깨는 사람이 더 많이 좋아하고 더 많이 필요로 하고 이 거리를 견디지 못한 사람인 것처럼요. 하지만 진짜 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앉아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과도하게 생각하고 그의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 머릿속으로 소설을 쓰고 있는 동안 그는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도 더 나쁜 것도 아닌 그저 다를 뿐이에요.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당신 스스로를 미치게 만드는 늪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연락이 끊기면 이 경험은 완전히 분리된 두 개의 현실로 나뉩니다. 여자는 무언가 뜯겨나간 것처럼 즉각적으로 감정적인 타격을 받습니다. 반면 남자는 시간이 꽤 흐른 뒤에야 무언가 진짜로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감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죠. 여자는 자신이 그에게 의미 있는 존재이긴 했는지 의심합니다. 남자는 어쩌면 자신이 정말 좋은 사람을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고 궁금해하죠. 여자는 해답과 확실한 마무리를 원하지만 남자는 압박 없이 생각할 혼자만의 공간을 원합니다. 두 사람 같은 침묵, 하지만 서로의 머릿속에서는 완전히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신은 상대방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당신이 느끼는 감정만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에게 이 침묵은 첫날부터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문자가 끊기는 그 순간부터 뇌는 과부하에 걸립니다. 모든 것을 분석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나눴던 대화, 내가 던진 사소한 말 한마디까지 전부 되짚어보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찾아내려 애씁니다. 내가 너무 들이댔나? 내가 무관심해 보였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그냥 바쁜 걸까? 아니면 이게 헤어지자는 뜻일까? 마음은 편히 쉬지 못하고 계속 맴돌며 어제까지만 해도 연락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유령처럼 사라졌는지 납득할 만한 단서를 찾으려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여자들에게 대화란 곧 연결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그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문자를 보내고 안부를 물을 때 당신은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두 사람 사이에 진짜 무언가가 존재한다고 느끼죠. 그래서 그 대화가 사라지면 단순히 그가 바쁘다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신경 쓰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나눴던 모든 것이 그냥 사라져 버린 것처럼요. 처음에 침묵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침묵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 때문이죠. 그것은 거절을 뜻하고 당신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뜻하며 그는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데 당신 혼자만 이젠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붙잡고 서 있다는 뜻이니까요. 하지만 침묵이 시작된 처음 며칠이나 몇 주 동안 대부분의 여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당신과 전혀 티끌만큼도 같은 감정을 느끼며 앉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사람이거나 당신을 단 한 번도 아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남자는 정서적인 거리감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기 때문이죠. 남자가 한 걸음 물러서거나 연락이 끊겼을 때 그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그는 과도하게 생각하지도 침묵의 숨은 의미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 삶을 살고 바쁘게 지내며 오히려 답장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대감이 없어진 것에 대해 약간의 해방감마저 느끼고 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남자는 생각할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자신의 감정을 말로 다 풀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한 걸음 물러서서 머리를 비우고 스스로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침묵이 시작되면 남자는 오히려 그 상황이 괜찮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침묵이 그에게는 당신이 느끼는 것만큼의 정서적 무게감을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는 당신이 화가 났는지 아니면 마음을 정리했는지 궁금해하며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저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할 뿐이죠. 일, 친구들, 헬스장,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요. 빈자리를 다른 것들로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은 그 방식이 아주 잘 통하죠. 이것이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여자는 침묵을 정서적인 고통으로 느끼지만 남자는 압박감으로부터의 해방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처음 일주일이나 2주일의 모습은 두 사람에게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자는 힘들어하고 끝없이 의문을 품고 어쩌면 매일 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편하게 지내며 이 상황에 대해 거의 생각조차 하지 않죠. 하지만 상황이 흥미로워지는 건 바로 이 지점부터입니다. 그가 느끼는 해방감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거든요. 처음에는 좋았던 그 혼자만의 공간이 결국엔 무언가 허전하다는 느낌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단지 즉각적으로 깨닫지 못할 뿐이에요. 침묵이 시작된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녀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남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아요. 대신 훨씬 더 점진적이고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어쩌면 한 달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주 작은 순간들이 스며들기 시작하죠. 당신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를 듣고 재미있는 걸 발견하면 가장 먼저 당신에게 보내고 싶어지지만 이내 서로 연락하지 않는 사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났을 때 예전처럼 당신에게 털어놓고 위로받을 사람이 없다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하죠. 바로 그때 침묵이 해방감에서 상실감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가 그 상실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지옥 같은 감정의 소용돌이를 다 겪고 빠져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실컷 울었고 모든 것에 대해 과하게 생각할 만큼 다 해봤죠. 침묵의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그 시간을 견뎌냈고 어쩌면 이미 상처에서 회복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당신과의 관계를 그리워하기 시작할 때 당신은 이미 그와 완전히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의 차이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죠. 당신이 침묵을 거절로 느끼는 동안 그는 자유를 느꼈고 당신이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하는 동안 그는 그저 자기 삶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미 그 고통과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했기 때문이죠. 당신은 이미 그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가 없는 당신 본연의 모습을 다시 기억해내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로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들로 하루하루를 채워나가고 있죠. 더 이상 5분마다 스마트폰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해독하려고 예전 대화를 끝없이 되감아 보지도 않아요.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이렇게 변했다는 걸 그는 멀리서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남자는 이런 부분에서 참 묘합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질 수 없게 될 때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모를 때가 많거든요. 당신이 먼저 다가가고 관심을 쏟고 한결같이 곁에 있을 때 그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그곳에 있다는 걸 알았고 자신이 대화를 원하기만 하면 당신이 언제든 답장할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무런 신비감도 궁금증도 없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이 연락을 멈췄고 당신의 에너지가 더 이상 그를 향하지 않게 되자 그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그녀는 잘 지낼까? 내 생각은 할까? 나를 다 잊었나? 다른 사람이 생겼나?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지만 두 사람 모두가 연락을 멈추었을 때 이 침묵은 각자를 자기 자신과 직면하게 만듭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자신의 감정, 두려움, 해답을 향한 갈망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했죠. 당신은 이미 그 숙제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제 막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 그 침묵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철저한 빈자리, 결핍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핍은 사람을 호기심 갖게 만듭니다. 자신이 가졌던 것을 기억하게 만들고 당신을 떠난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스스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가 그 결핍을 느끼기 시작하고 당신에 대해 궁금해하며 연락을 해올 때 당신의 첫 번째 본능은 곧바로 예전처럼 뛰어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그를 아끼고 있고 언제든 마음이 열려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을 수 있죠.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제든 그를 기다리고 무조건 이해해주는 그 편안한 사람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사실상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악순환을 다시 시작할 뿐이죠. 그는 다시 편안해지고 신비감은 사라지며 당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당신이 항상 먼저 연락하고 대화를 이어가려 애썼던 모든 순간들은 그에게 당신의 관심은 언제나 보장되어 있다고 가르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노력할 필요가 없었죠. 당신이 곁에 있을지 없을지 궁금해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누군가가 언제나 자신을 기다릴 거라는 걸 알면 사람들은 그 가치를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이치와 같아요. 이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는 자신이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죠.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침묵이 흐르고 당신이 마침내 한 걸음 물러설 때 당신은 그 고리를 끊어내는 겁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가 알아주기만을 바라며 늘 배경처럼 기다리던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여전히 그에게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이미 마음을 정리했는지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 바로 그것이 그를 다시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이제 잃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당신을 잃고 싶은지 아닌지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침묵의 진정한 힘은 단지 그가 당신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은 당신 스스로가 그가 그리워하든 말든 상관없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자존감, 자아,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다시 세울 공간을 줍니다. 당신이 그 공간을 채우고 그 사람 없이도 정말로 괜찮아지기 시작할 때 모든 상황은 뒤바뀝니다.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당신이 변했다는 걸 직감으로 알아챕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관심만을 바라며 기다리지 않는다는 걸 느끼죠. 이렇게 당신의 에너지가 바뀌는 순간 당신은 강력한 자석처럼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일부러 튕겨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온전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시간이 더 흘렀을 때 그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야기해 볼까요? 처음에는 가볍게 간을 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아무 의미 없는 안녕이라는 문자를 뜬금없이 보낼 수도 있죠. 진지한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된 건 아닙니다. 그저 당신이 아직 거기 있는지, 여전히 자신에게 마음이 있는지, 마음의 문이 아직 열려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그 작은 관심에 의미를 부여하고 착각하죠. 곧바로 어쩌면 너무 반갑게 답장을 해버리고 그러면 남자는 자신이 필요했던 모든 정보를 한순간에 얻게 됩니다. 당신은 여전히 관심이 있고 여전히 만날 수 있으며 마음의 문은 열려 있다는 것을요. 그렇게 되면 그는 다르게 행동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아낼 때까지 당신을 다시 마음 편한 보험처럼 곁에 둘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대답하지 않거나 무심하고 평온하게 답해서 속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는다면 그는 의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이 그를 계속 당신 생각에 빠지게 만들죠. 그 의문은 당신이 더 이상 자기를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줍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정말 당신을 영영 잃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느끼게 하죠.
어쩌면 당신이 진짜로 마음을 정리하고 떠나가고 있다는 그 미묘한 불안감이 두 사람 사이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침묵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쫓아가지 않으니까요. 더 이상 전화기 앞을 서성이지도 그의 프로필을 염탐하며 그가 나를 생각하고 있다는 작은 신호라도 발견하길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삶을 살고 있고 그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감지하죠. 그것이 그를 애타게 만듭니다.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변하게 했는지 알고 싶어 하고 이번에는 간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다가가고 싶게 만들죠. 우리 사이에 아직 지킬 만한 무언가가 남아있는지 진짜로 확인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남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침묵의 진짜 목적은 그가 당신을 쫓아오게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니까요. 진짜 목적은 당신이 누군가의 쫓음을 받아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기 위해 그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그의 문자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침묵은 당신 마음의 평화가 다른 누군가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 교훈을 얻고 나면 그가 돌아오든 말든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완벽하게 괜찮을 테니까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이동입니다. 특정 결과에 목매지 않을 때 비로소 그의 행동에 감정이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연락하면 좋아요. 응답할지 말지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연락 안 하면 그것도 좋습니다. 내 행복은 더 이상 그의 선택에 묶여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은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대 하지 못하는 일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기다림 속에 갇혀 누군가가 내 가치를 증명해주기만을 애타게 바랍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의 진짜 의미를 이해한 사람과 여전히 침묵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만약 그가 정말로 연락을 해온다면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봅시다. 이 부분이 꽤 까다롭거든요. 몇 주, 길게는 몇 달간의 침묵 끝에 마침내 그에게서 메시지가 옵니다. 사과일 수도 있고 시시콜콜한 안부일 수도 있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굴 수도 있죠. 이제 당신이 결정해야 합니다. 답장할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인가. 이것 하나는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가 먼저 연락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연락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 의향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저 심심해서, 외로워서 혹은 궁금해서 연락한 거라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깨닫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준비가 되어서 연락한 거라면 그때는 이야기가 다르죠. 하지만 문자 메시지 하나만으로는 그가 어떤 마음인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을 두고 그의 행동을 지켜봐야 해요. 많은 여자들이 여기서 넘어집니다. 메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고 마침내 어떤 대답을 얻어냈다는 생각에 그동안 내가 느꼈던 감정들이 미친 짓이 아니었다는 생각에 휩싸이죠. 하지만 그 메시지 하나가 그동안의 기나긴 침묵을 모두 지워주지는 않습니다. 그가 변했다거나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뜻도 절대 아니에요. 그저 그 순간에 당신 생각이 났다는 뜻일 뿐입니다. 한순간의 호기심이 더 잘해보겠다는 진짜 헌신과 같을 수는 없어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뜬금없는 문자 한 통은 그저 그의 머릿속에 당신이 잠깐 스쳐 지나갔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해요. 사람의 마음은 원래 늘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바로 여기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관심에 목마르지 않으니까요. 다시 연결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던져주는 알량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을 생각도 없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스스로를 다시 세웠고 이제 당신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약 그가 노력 없이 가볍게 다가온다면 그 얄팍한 속내를 꿰뚫어보고 미련 없이 돌아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은 게 없으니까요. 당신이 피땀 흘려 쌓아 올린 마음의 평화를 지켜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가 진심을 다해 다가온다면, 어렵고 불편한 대화도 기꺼이 피하지 않으려 한다면, 행동으로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그때는 한 번 더 기회를 줄지 말지
당신이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핍이 아니라 당신의 온전한 주도권에서 나옵니다. 당신이 원해서 그를 선택하는 것이지 그 없이 견딜 수 없어서가 아니니까요.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에너지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이하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의 에너지죠. 사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은 단순히 서로를 그리워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연애라는 방해물 없이 두 사람 모두가 오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만 하는 강제적인 시간이죠. 다른 누군가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을 때 내가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정서적 거리감을 다르게 경험하기 때문에 이 과정 또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자는 더 빨리 느끼고 더 깊이 받아들이며 결국 그 반대편에서 더 강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자는 더 늦게 느끼고 자기만의 속도로 소화하며 여자가 이미 마음을 정리하고 떠난 후에야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죠. 이것이 정해진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그의 침묵을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잣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그가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게 되죠. 그가 먼저 움직이기를 차분히 기다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침묵이 당신 때문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요. 이것은 그가 자기 스스로의 감정과 싸우며 짐을 정리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러는 동안 당신은 당신 자신을 다시 굳건하게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완성해주지 않아도 나 스스로 얼마나 온전한 존재인지 다시 기억해내는 중이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 경지에 다다랐을 때, 진짜로 상처가 치유되고 그의 인정 따윈 필요 없는 사람이 되었을 때, 당신은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사람이 됩니다. 그가 무엇을 하든 하지 않든 더 이상 당신을 흔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연락해 오면 만날 수도 있고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잘 지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목매지 않아요. 당신은 완벽하게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바로 이 기나긴 침묵의 진짜 목적입니다. 그를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되찾는 것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묵의 목표가 상대방이 나를 미치게 그리워하게 만들어서 마침내 나에게 굴복하고 내가 최고의 선택이었다는 걸 증명하게 만드는 거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진짜 목표는 그들이 돌아오든 말든 전혀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신경 쓰지 않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을 휘두를 권력을 주지 않게 되니까요. 그들의 침묵이 당신의 가치를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됩니다. 그저 내 인생을 살고 기분 좋게 웃으며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 연락을 멈췄을 때 침묵은 두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 불편함을 견디고 성장할 수 있는지, 누가 당황해서 옛날 버릇으로 도망치는지를요. 누가 내면의 상처를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지, 누가 그저 기분 전환을 위한 얄팍한 자극만 쫓는지를 보여줍니다. 누가 진짜 무언가를 가질 준비가 되었고 누가 여전히 불장난을 치고 있는지를 명백히 드러내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신 스스로가 진짜 상처를 치유했는지 아니면 나를 갉아먹을 뿐인 무언가를 여전히 꽉 쥐고 놓지 못하는지를 알게 해준다는 겁니다. 침묵은 거울입니다. 당신이 애써 외면해왔던 모든 것을 낱낱이 비춰줍니다. 혼자 남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받고 싶은 갈망, 내 가치가 다른 사람의 관심에 달려있다는 착각까지도요.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묵묵히 버텨내며 스스로 이겨냈을 때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더 강해지고 더 명확해지며 더 단단하게 중심을 잡은 사람이 되죠. 스스로 괜찮다고 느끼기 위해 외부의 요란한 소음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만의 평화, 당신만의 리듬, 당신만의 행복을 찾게 됩니다. 바로 그때 깨닫게 됩니다. 침묵은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오히려 온 힘을 다해 껴안아야 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의 반대편에는 누군가 문자를 끊었다고 해서 무너지지 않는 당신이 서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은 사람이 맞는지 의심하느라 밤잠을 설치지 않는 당신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른 사람의 증명이 필요 없는 당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야말로 당신이 원래부터 되어야만 했던 진정한 당신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그저 당신이 진짜 당신을 조금 더 빨리 찾을 수 있도록 등을 떠밀어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니 두 사람 모두 연락이 끊겼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매달리지도 마세요. 두려움이나 외로움, 혹은 그 남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알고 싶은 충동 때문에 그 침묵을 깨버리지 마세요. 그저 묵묵히 견뎌내세요. 침묵이 제 역할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던 것들을 다 씻어내도록 내버려 두세요. 다른 누군가에게 충분한 사람이 되려고 억지로 애쓰지 않을 때 비로소 드러나는 진짜 당신의 모습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당신의 진짜 힘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관심이나 메시지, 그의 다정한 인정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혼자서고 혼자서도 기쁨을 느끼고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완벽한 당신만의 삶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안에 당신의 진정한 힘이 존재합니다. 그 모든 폭풍우가 지나간 후 그가 돌아온다면,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마침내 깨닫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때 당신은 그를 당신이 정성껏 지은 삶 속에 들일지 말지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결핍이 아니라 단단한 힘을 가진 위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사람 없이 못 살 것 같아서 다시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원해서 그가 당신 삶에 진짜 가치를 더해주니까, 그리고 지금 새롭게 태어난 당신의 삶에 어울리니까 만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면 언제든 무너지지 않고 당당하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완벽하게 괜찮을 거라는 걸 이미 아니까요.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연락을 끊었을 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완벽하게 이해했을 때 가질 수 있는 힘입니다. 누가 이기고 지는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더 많이 좋아했는지, 누가 먼저 백기를 드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침묵을 이용해 당신 자신을 다시 찾아내는 일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인생에 들어오기 전부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온전한 사람이었음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난 지금도 당신은 여전히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침묵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드디어 당신 자신을 가장 첫 번째 자리에 두게 되는 눈부신 새 챕터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어쩌면 몇 달의 침묵 속에 서 있는 당신은 이 침묵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당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수없이 눈물 흘렸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끝없는 의문에 빠지기도 했죠. 저 반대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는 그 끔찍한 답답함을 온몸으로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당신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생각보다 당신이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걸 배웠죠. 이 무거운 정적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도,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끊임없는 연락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내 가치는 누군가의 알량한 관심으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화는 그 사람의 존재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도요. 남자와 여자가 겪는 침묵의 무게는 결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같을 필요도 없어요. 그가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느라 꾸물거리는 동안 당신은 이미 10발자국 저 멀리 앞서 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미 뼈를 깎는 노력을 했고 고통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으며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당당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영영 깨닫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 누구도 당신에게서 절대 빼앗아 갈 수 없는 가장 찬란한 전리품입니다. 그러니 침묵이 그저 침묵으로 흐르게 내버려 두세요. 성장을 위한 넉넉한 공간으로, 깊게 숨을 고르는 시간으로, 부서진 나를 다시 세울 기회로 만드세요. 애써 싸우려 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절박한 메시지나 공허한 말들로 그 틈을 어떻게든 메우려 하지 마세요. 그저 일어날 일이 일어나게 두세요. 왜냐하면 그 지독한 침묵의 끝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하고 단단하게 뿌리내린 당신의 진짜 모습이 서 있을 테니까요. 그 눈부신 당신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면 그 불편하고 아팠던 시간들은 1분 1초가 모두 견뎌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다시 먼저 연락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올 때 이 정적을 깨버리고 그가 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당장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칠 때 잠깐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자신에게 다정하게 말해주세요. 다 알 필요 없다고요. 그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그의 알량한 관심에 목맬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빛나고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늘 그래왔어요. 이 거친 침묵은 단지 가장 불편하고 아픈 방식을 빌려 그 찬란한 진실을 당신에게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진실을 보게 되었을 때 내 진짜 가치는 그의 답장 따위에 묶여 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온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때 당신은 그 무엇도 가로막을 수 없는 거침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더 이상 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